일본 시계업계는 스위스를 이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쿼츠 시계를 내놓으면서 수많은 스위스의 기계식 시계 제조사들을 도산시켰고, 현재는 일본 시계의 브랜드 가치를 스위스 시계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죠. 세이코, 시티즌, 오리엔트, 그리고 카시오로 대표되는 일본의 시계 제조사들은 시계 부분에서 타라 입구를 하기 위해 장인들을 양성하거나 시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설명할 시티즌이라는 브랜드, 튼튼하고 저렴한 시계와 에코드라이브라는 기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죠. 시티즌은 과연 어떤 역사를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시계를 만들어 왔으며 어떻게 이름을 알려가고 있을까요? 시티즌은 의외로 창립된 지 10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1918년 카메키치 야마자키가 쇼코사 시계연구소라는 시계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시티즌의 전신이었죠. 시티즌이라는 이름은 창립 후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 193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24년 이들이 선보인 시티즌이라는 회종시계의 이름으로부터 따왔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동시에 가진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티즌 시계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다이쇼였습니다. 서민용 시계를 왕족이 쓴다니 검소한 왕이었나 봅니다. 시티즌은 부품부터 시계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일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요타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스위스에 에타와 셀리타가 있다면 일본에는 미요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무브먼트죠. 놀랍게도 이 무브먼트의 제조사는 시티즌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일본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시티즌의 시계도 있는데 시티즌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캄파놀라 시계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스위스에 위치한 시티즌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시티즌에서 만드는 시계는 시티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티즌은 폴 스미스의 시계, 캄파놀라 등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였던 브로바, 아름다운 문자판으로 유명한 프레데릭 콘스탄트를 인수하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시계하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시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 장인들, 시티즌에도 있습니다. 시티즌의 고급 시계 라인은 기계로 시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인들이 직접 시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장인들은 마이스터와 슈퍼마이스터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슈퍼마이스터가 되기 위해선 시티즌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시티즌 워치스쿨이라는 시티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통해 마이스터가 되고 이후 경험을 쌓아 슈퍼마이스터가 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시티즌 시계에 에코드라이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에코드라이브는 도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양광을 이용한 쿼츠 시계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해 자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시티즌에서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쿼츠 무브먼트를 구동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일명 선샤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1976년 세상에 등장하죠. 1970년대 당시에는 태양전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에코드라이브 기술에 몇 가지 결함이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 태양전지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완벽한 태양광 시계가 되었죠. 에코드라이버와 함께 시티즌을 대표하는 기술은 바로 전파수신 기술입니다. 시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외부 전파를 수신해 이 오차를 자동 보정한다면 사람들은 더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시티즌의 전파수신 시계는 1993년부터 출시되었는데 아쉽게도 독일의 시계 브랜드 융한스가 이미 전파수신 시계를 내놓아서 최초 타이틀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본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죠. 경쟁사인 세이코나 카시오도 현재는 전파 시계 라인업을 갖추고 시티즌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티즌은 합리적이면서도 튼튼하고 마감이 깔끔하며 좋은 시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시티즌 시계는 쿼츠로 가는 시계죠. 그렇다면 시티즌은 과연 기계식 시계를 생산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기계식 시계에 많은 역량을 쏟아붓지는 않는 듯합니다. 세이코의 경우 그랜드 세이코 같은 고급 라인업을 이미 선보였고 기계식 시계 생산에 초점을 더 맞추지만 시티즌과 오리엔트는 쿼츠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카시오는 기계식 시계 시장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시티즌의 무브먼트도 뛰어난 편입니다. 우리는 시티즌이 만드는 미오타를 저가 무브먼트의 상징으로 인식하지만 사실 미오타가 나쁜 무브먼트는 아니죠. 오히려 좋은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이면서도 그 가격 이상의 기능은 해주니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에타가 스와치 그룹 내 시계 브랜드 이외에는 무브먼트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그 대안으로 셀리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시티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티즌은 부품부터 무브먼트까지 모든 것을 일괄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데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라주펠에 FC와 같은 무브먼트 제조 메이커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스와치 그룹이 지금보다 강경 태세를 취할 경우 이러한 시티즌의 생산력과 기술력은 큰 강점이 되겠죠. 일본의 4대 시계 제조사로 불리는 시티즌, 이제는 내수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M&A를 통해 규모를 확장해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티즌이 갖고 있던 뛰어난 기술력을 이 시계들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시티즌은 원래 일본과 미국에서 주로 판매되었던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시티즌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티즌은 성공적으로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제치고 자신들의 이름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